자, 오늘 10년 젊어진다고 하는 청간정 잘 갔다 오셨습니까? 완전 거짓말 한 것 같지는 않지요? 예. 음리온이 많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또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고 또 모래사장 맨발 걷기도 했습니까? 안 했으면 또 내일이 기다려지겠어요. 해수탕에서 좀 했습니까? 예, 동해바다 그 청정한 바닷물로 또 따뜻하게 해서 이 온천욕을 또한 이 저녁은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날려버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저녁에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은 일독이다. 수만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36,000 종류의 질병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많은 질병 이름만 암기하기도 어렵겠다. 질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연구해보니 36,000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류의 질병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의 원인인 독소만 내 몸에서 딱 긁어 모아서 던져버리면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결과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만병치료의 비결은 디톡스가 답이다. 디톡스는 무슨 뜻이에요? 톡스. 우리나라 독소보다 저쪽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면은 좀 독소가 좀 세집니다. 그래서 그냥 독소가 아니에요. 톡스입니다. 똑같이 독소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현대 질병들은 그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독소를 톡스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버리다라는 접두어 D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은 내 몸속에 모든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준다 하는 뜻이에요. 자,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독소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은 이 독소를 버려주는 디톡스가 만병을 치료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전에 여러분들 예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제 서론 조금 들으셨을 텐데 잘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은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발자국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을 갖출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칠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칠재앙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도하고 연구할 주제가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재앙을 예언해 놓은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뭐가 쏟아지는가 하고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냥 독소도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한지 온몸이 다 헐어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쏟아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재앙은 어디다 쏟아 붓는다? 땅에 쏟아 붓는데, 그 독소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그 독소가 땅에 쏟아지니 그 땅에서 영양분을 뽑아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채소, 여러 가지 곡식들도 그 독소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그 독소를 또 우리도 먹을 수밖에 없겠고, 만병의 근원은 독소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마지막 때는 온몸이 다 헐어버리는 염증 재앙들이 밀려오겠다는 거예요. 또 그 독소를 빨아먹은 그 풀들을 뜯어먹은 고기들도 똑같이 독소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만 사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먹어야 될 채소, 풀, 곡식, 고기, 이런 모든 음식들이 독소로 오염되어서 결국은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재앙들이 밀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다 독소로 오염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서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재앙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다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일 정도로 무서운 독소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은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그건 역시 바다처럼 피처럼 다 물들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만큼 바다, 산, 바다, 강, 호수 모든 물들이 독소로 오염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셔야 될 물들이 바닷물도 강물도 호수물도 다 독소로 오염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물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은 모든 생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저 공중에 쏟아붓더니 불로 사람들을 태울 정도의 무서운 재앙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독소가 뿌려지면서 하늘 공기가 다 오염이 돼 버립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체인데, 공기까지 오염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특별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여기 태우는 불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그 화염, 그리고 또 불이 또 더블로 태울 정도의 재앙이 밀려오는데, 불화자 두 개를 붙여놓으면 무슨 글자가 탄생합니까? 염증 염자. 마지막 때 의학적인 전문가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썩어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온 몸이 염증이 생기는데 항생제 투여하면 되지 않아?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요즘 논문들은 항생제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항생제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 죽을 뻔했었던 시절도 있는데,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드디어 혈액을 퇴치할 수 있게 됐다. 의학적으로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하는 도약이 항생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믿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었더니 내 몸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죽어요. 유익균도 죽고 유해균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유전자를 조금 바꾸면서 살아남아요. 이름하여 슈퍼박테리아, 내성균이 나옵니다. 내성균은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염증을 만드는데, 어떤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는 내성균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염증입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온 몸이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썩어서 죽는 시절이 오겠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야, 진짜 이런 시절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은요, 지금까지 계시록 16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재앙들을 지금 읽어봤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밀려온다는 것인가?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보면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마지막 첫째부터 계속 이 땅에 독소들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마지막 7번째는 그것이 딱 공중에서 쏟아 부으니까 전 세계에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일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어디에 쏟아졌다? 큰 성 바벨론에 쏟아졌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세 갈래로 쪼개지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재앙은 무엇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바벨론이라 붙였어요. 바벨론, 구약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겠죠. 이 세상이 죄로 차고 넘쳤습니다. 관영했어요. 그대로 두면은 몇 명 안 남은 의인들까지 같이 썩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한번 리셋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번 모든 죄를 다 씻는데 무엇으로 씻었어요?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고서는 다 죽고 8명의 사람들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안 믿어질 것 같아서 하늘의 약속에 뭘 하나 줬어요? 무지개를 줬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떠요? 비 오는 날. 근데 비만 와서는 절대 뜨지 않아요. 저쪽 등 쪽에서는 뭐가 또 떠야 돼요? 태양이 떠야만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비만 쏟아지는 대홍수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오지만 또 저쪽 등 쪽에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무지개가 탁 뜰 수 있도록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멘 했으면 좋은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물로 멸망시키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쌓자. 아무리 홍수가 져도 꼭대기 올라가면 예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남아 보겠다고 한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노력들을 총칭해서 바벨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무너진 이유를 귀신의 처소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각종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각종 더러운 영, 별의별 영들이 다 들어왔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이 설 자리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남아 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노력들은 바벨탑이다라고 선언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농사도 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독소들이 가득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저쪽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농사도 잘 질 수 있어. 이게 바벨탑 정신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가 농사 더 잘 수 있어. 사과도 더 큰 거 만들 수 있고 또 음식도 영원히 안 썩게 만들 수 있어.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보다도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겠다고 인간들의 과학이 개발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농약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농약들이 지금 뿌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 농약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줄 알았더니 농약은 환경 호르몬 칵테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독소로, 환경 호르몬 독소로 다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빨아먹은 음식들 속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먹거리가 다 독소로 오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천연계에는 없었던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좋은 것 만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천연계에 없었는데 실험실에서 하나님처럼 뭔가 더 좋다라고 만든 것, 하나님보다 나는 더 예쁜 거 만들 수 있어 착색제, 하나님보다 나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조미료, 하나님보다 나는 더 영생하게 할 수 있어 방부제. 자연계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물질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논문 2011년 6월 달에 살충제, 농약이죠. 농약을 그냥 농사 풍성하게 짓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물건인 줄만 알았더니 그 살충제를 살펴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105종류나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뭘까? 다른 말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합니다. 천연계에는 없었는데 인간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냈는데 얘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과 비스무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호르몬들을 교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의 컵라면이 세계에서 엄청 인기 뜬다고 그러죠. 몇 조를 팔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컵라면 그냥 들고 다니다가 물만 따뜻한 물 딱 부으면은 3분 내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컵라면 그릇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천연계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뜨거운 물을 만나면 녹으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계속 먹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하는 청년들이 컵라면 먹으면서 계속 했더니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면서 얘가 여성 호르몬과 같은 일을 해요. 남자인데 자꾸 치마를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자 비슷하게 살고 싶어. 이게 어떤 재앙을 가지고 올까? 남성 호르몬 숫자가 예전의 청년들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못 만들어내니까 인류가 멸종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 이것도 환경 호르몬이야, 저것도 환경 호르몬이야, 지금 막 밝혀내고 있는데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은 수백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 음식 그거 환경 호르몬 들었어, 인정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환경 호르몬일 거야. 그래도 인정될 때까지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아무리 때를 써도 확실히 환경 호르몬이다 하고 결정난 것이 70종류 됩니다. 그 중에서 70% 이상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이 농약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농약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은 남성의 생식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아니 막 여성처럼 변해요. 또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처럼 생긴 게 막 많아지니까 유방암이 더 많아집니다. 또 전립선암도 증가되고 알러지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질환이 만들어지는 무서운 독소인데 이것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농약 없이 나온 음식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농약 속에 있는 105가지의 환경 호르몬으로 거의 모든 먹거리들이 오염되어 있고 그것을 먹다 보니 내 몸에도 그 독소들이 나도 모르게 축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방암, 전립선암, 알러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시절이 오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고 살펴보니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매년 330만 명이 살충제로 중독이 되고 매년 그중에 22만 명이 농약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자, 이제는 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천사는 어디다가 대접을 쏟아붓다 그랬어요? 바다에다가. 그런데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독소들이 지금 많이 쏟아졌는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독소가 쏟아졌다. 그러면 바다 세 번째 쪽까지 보면 강까지 다 피처럼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독소들로 오염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강물, 바닷물 가장 무섭게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소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까짓 것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거의 모든 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세월이 지나면 다 부서져 버려요. 혹시 플라스틱 나이롱 비슷한 새끼 줄, 그걸로 빨랫줄 많이 하죠. 얼마나 튼튼하고 좋습니까? 싸고 좋지요. 그런데 몇 년 쓰다 보면은 다 파손져 버려요. 자외선으로 다 파손집니다. 그리고 모든 플라스틱 물질들은 흘러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호주 대륙보다도 더 큰 플라스틱 섬들이 바다에 여러 개가 지금 떠돌아다녀요.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파수어져. 자외선으로 삭어서 파수어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닷물에 떠다니는데, 이것이 플랑크톤이 먹을 때 플랑크톤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보다도 요즘 이쪽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전 세계의 강물과 바닷물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독소로 인한 질병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적어도 4분의 1은 오염된 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이 논문 2022년 6월 29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질 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해균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불균형이 찾아오고 결국은 장 상피 투과성 붕괴, 장에서 필요한 것만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통과해서 대변으로 버려야 되는데 여기가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신경에 이 독성이 작용되면서 여러 가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질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고 생식기관이 손상이 되면서 불임증, 임포텐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찾아오고 활성산소를 얘들이 만들어내고 또 면역 세포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자기 몸을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자가 면역 질병들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울까? 그 조그만한 게 뭐 바다에 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큰 것보다도 보이지 않도록 잘게 파수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더 무섭습니다. 왜? 플랑크톤이 물을 먹고 사는 거죠. 뻐끔 물을 먹으면 그 속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 독극물은 유기체,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면 그 유기체 몸속에 철커덕 달라붙고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 먹은 거 달라붙고 내일 먹은 거 하나 더 달라붙고 모레 먹은 거 하나 더 달라붙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독극물이 축적이 됩니다. 이걸 독극물의 축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을 살아온 플랑크톤보다도
20일 살아간 이 플랑크톤의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극물의 확대성입니다. 그렇게 10일, 20일 동안 열심히 이 플랑크톤이 바다에 흩어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모아놨더니 피레미는 한 입에 뜯어먹네. 그래서 먹이 사슬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3개월 모아놓은 그 피레미 속에 있는 독극물을 고등어는 또 한 입에 뜯어먹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얘들이 다 모아가지고 네가 버렸지 하고 우리들 밥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정도의 시대가 오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진짜 그렇다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네 번째 재앙은 어디다 쏟아붓어요? 하늘에다가. 얼마나 하늘이 미세먼지로 오염이 됐는지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지 이제 우리 많이 들어서 다 이해할 거예요. 공기를 마셔야만 사는 존재인데 공기가 독극물로 다 오염이 됐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3년도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발표를 합니다. 그냥 독소가 아니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 해롭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담배 연기보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대기 오염으로 매년 그 독극물로 420만 명씩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기도 질환, 폐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독소 때문인데 땅에 뿌려진 독소, 결국은 거기에서 올라온 음식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오염된 시대가 온다. 또 강, 또 바다에 뿌려진 독소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다 오염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공기까지 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오염된 마지막 세상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어떤 독소도 여기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한다 그랬으니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염된 시대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독소로 병들지 않고 또 이미 예전에 몰라서 이것저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었더니 찾아온 이 독소를 싹 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들어왔어도 독소를 씻어서 다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톡스,
뭐 인터넷에 보면은 수많은 방법이 다 디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고, 하나는 기름에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독소가 있어요. 어떤 독소가 더 질병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지용성 독소. 수용성 독소는 뭐 어떻게 땀 흘려도 같이 나갈 수 있고, 눈물과 함께 나갈 수도 있고, 소변과 함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용성 독소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기름층 속에 철커덕 달라붙어서 나가질 않아요. 얘들이 질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의학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그 지용성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어져서 버려지는지가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모든 의학 교과서에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 최초의 디톡스 메커니즘을 발표한 논문, R.T. 윌리엄스 박사님이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독소가 해독의 장기는 어떤 거예요? 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 해독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2단계 해독을 하면서 싹 풀어서 버려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1단계,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은 윌리엄스 박사가 벌써 194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1998년도에 여기 DJ 리스카라고 하는 학자가 그 1단계, 2단계 디톡스 과정이 저절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양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쳐서 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 독소를 버리기를 원하면은 그때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지가 이 논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해독 메커니즘을 제가 여기 복사해서 올려놨는데,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프지요. 이거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좀 단순하게, 그러나 핵심은 그대로 살려서 독소, 만병의 근원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는지, 이렇게 밝혀진 과학적인 방법대로 디톡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무슨 물만 먹으면서 디톡스 한다고 그러고, 포도주스 하나만 먹으면서 디톡스 한다고 그러고, 꿀물 하나만 먹으면서 디톡스 한다고 그러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어나는 건지 그냥 헛짓한 건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디톡스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간단하게 좀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그게 500ml죠. 그런 거 4병에 해당되는 독소를 간으로 가지고 와요. 이것 좀 해독해 주세요. 특별히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지용성 독소들이, 그러면 이 해독의 장기가 어떤 식으로 해독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1단계 해독으로 1차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2단계 또 해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1단계 해독은 지용성이라는 얘기는 기름 보따리 속에 독소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독소를 풀어서 버리려면 일단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1단계 해독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 무서운 지용성 독소,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는 그 독소의 기름 보따리를 부시락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주는 것, 이걸 1단계 해독이라고 윌리엄스 박사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보따리가 저절로 풀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풀려면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소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이 독소가 기름 보따리에서 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풀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디톡스 잘못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내 몸이 다 염증으로 파괴되면서 질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디톡스를 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들을 싹 무력하게 청소해주는 항산화제 영양소를 꼭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해독이 완료가 되면 이제 2단계 해독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을 때보다도 그걸 풀어서 끄집어내주면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디톡스 어정쩡하게 하면 독성이 더 강해져서 질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빨리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된다. 이게 2단계 해독입니다. 그냥은 안 나가요. 그래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주는 포함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포함영양소로 꽁꽁 묶어서 이것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데 어디로 버려줄까? 혈관 끝에 있는 말초혈관에서 땀으로 버려줄 수도 있겠고, 또 어디로 버려줄 수 있을까요? 신장에서 소변과 함께 버려질 수도 있고, 수용성 독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독소는 간에서 해독을 해가지고 십이지장에 버려져요. 그러면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뭘로 싸버리면 돼요? 대변으로 싸면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양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싹 버려지고 질병이 치료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리스카 연구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1단계 해독, 기름 보따리 풀어줄 때는 비타민 B2, B3, B6, 엽산, 글루타치온, 분재, 쇠, 아미노산, 인지질, 플라보노이드, 이게 밝혀진 여러 가지 영양소들입니다. 얘들이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독소로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디톡스는 물만 마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디톡스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보따리 풀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온다 그랬죠. 활성산소가 내 몸을 치면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드는데, 그러기 원하지 않으면 활성산소 나오자마자 얘들을 잡아가 버리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 리스카 연구자가 발표한 것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실리마린, 코엔자임, 큐템, 또 황화합물들, 올리고 프로암토시아니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풀어진 그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버려줘야 되는데, 그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포함영양소예요. 얘들이 없으면 실컷 다 했는데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 황을 또 잘 활용해야 되고, 글루쿠론산을 잘 활용해야 되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또 아세틸, 또 아미노산, 메틸기, 이런 특별한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독소가 버려집니다. 자, 한번 얼핏 생각을 해도 물만 마시면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슈퍼 음식이나 과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음식 속에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들을 다 기술적으로 단계 풀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이때 필요하다라고 밝혀진 이 영양소들을 천연식품 중에 이 영양소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지? 챔피언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발효기법으로 추출을 해서 먹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연세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영양역학,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역학, 질병역자,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지 영양역학 석사, 박사를 공부하면서 이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다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한의학 석사, 박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방 식이요법학을 했습니다. 초점이 좀 달라요. 그래도 이 부분을 뿌리를 좀 뽑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영양을 분석을 하는 천연 치료를 또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영양에 대한 논문들을 가지고 이 영양소가 제일 좋고 많이 들어있는 건 어디 있을까?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이 영양소들을 천연 음식으로 뽑다 보니 거의 100종류의 식품, 이 천연 이 먹거리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에서만 뽑았습니다. 제가 한의사이지만 한방에서 쓰는 약들은 너무 뜨겁든지 너무 차든지 이런 애들이 주로 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제가 되지만 조금 잘못된 사람에게 쓰면 이건 극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 주면서 부작용 없이 하려면은 한약 베이스로 가면은 그 중에 몇 프로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5,000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 중에서만 찾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4종류 내지 5종류로 보따리 싸서 언제 어떤 것을 얼만큼 먹어야 될지 해서 먹는데 이게 미숫가루인지 생식인지 모르고 먹는 거하고 여기에 이게 들어있어? 이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알면서 먹으면 치료에 더 효과가 커질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사람의 모든 세포는 의미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물질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신 레몬 주스를 혓바닥에 딱 몇 방울 떨어뜨리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누구라도 상관없이 침이 나올 거예요. 실험을 안 해봐도 그건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레몬이 없어도 진짜 침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오른손을 앞으로 내보세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보이게 펼치시고 제가 이제 신 레몬을 반토막 딱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레몬을 한 토막씩 줬어요. 자, 입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입으로. 그리고 레몬을 입을 크게 벌리고 혓바닥 위에다가 쫙 짜가지고 그 신 레몬 주스가 뚝 떨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침 나온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레몬 하나도 안 갔는데. 뇌신경세포는 진짜 레몬이 안 들어와도 내가 레몬이라고 믿으면 진짜 레몬이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분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는 사람하고 거짓말까지는 안 합니다. 막 보태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진짜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고
과학적으로 그 성분은 무슨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지 그걸 공부하고 그것을 뭐 믿을 것도 없죠. 팩트니까. 그래, 이게 그런 거야 하고 딱 먹었을 때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먹으니까 배가 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나. 제가 오늘 이걸 끝까지 다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있고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졌는지 이걸 내일 저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야, 이게 그런 거야 하고 공부하고 믿으면서 디톡스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이 잘 알죠? 10년 전에 제가 안면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이 오셨습니다. 몸무게가 72kg 나갔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나간다는 얘기는 정상보다 무슨 뭐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몸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은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속에서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아디포카인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정상보다도 지방이 많은 사람은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염증이 많게 되어 있어요. 몸이 찌뿌둥합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시내버스, 대형 버스를 한 15년 동안 서울에서 운전을 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15년 동안 다니던 노선을 남편과 함께 걸어서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남편은 농담하는 줄 알고 농담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여기 진짜 우리 처음 가는 길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공간 인식 능력이 벌써 20%나 사라진 거예요. 치매가 온 겁니다. 치매. 옆에 남은 사람들이 힘들죠. 지금은 여기가 처음 가는 길 아니야?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는 남편을 보고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날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지방이 많으면 그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게 간이기 때문에 검사할 것도 없어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방간이 있습니다. 혈액검사 안 해도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있지. 그 지방 콜레스테롤이 혈관 막 점막 밑에 덕지 쌓였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 동맥 경화증이 무조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기름과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다 보니까 피가 흘러다니는 공간이 좁아져요. 그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심장이 펌프질하는 길밖에 없어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장병이 찾아와요. 거기다가 세게 펌프질을 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혈압이 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여기 아랫배에 달라붙기 전에는 간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혈관으로 돌아다니다가 달라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달라붙은 결론만 보면 비만이지만 혈관에 있는 것을 보면은 고지혈증입니다. 같은 질병이에요. 거기다 이제 이 방광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요로 결석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두 가지 질병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첫 번째 집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디톡스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씩 했기 때문에
일주일 하면 가야 돼 무조건. 일주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볍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배운 대로 3주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할 때 또 왔는데 이렇게 3번을 왔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이 72kg에서 52kg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녀 시절의 몸매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몸이 달라질 정도 되면은 이게 이만큼 나왔던 게 쭉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덴에는 그냥 굶으면서 뺀 게 아니고 영양소는 뷔페 식당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탁 달라붙어요. 그냥 금식하면 뭐 막 그냥 몸이 이상하고 혈색도 없고 그러는데 오히려 빛이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탄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치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력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좋은지 자격증을 10개나 땁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합니다. 60 넘어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내친 김에 대학도 가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은 덜커덩거리고 삐그덕거리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 엔진에 찌들어 있는 그 찌꺼기들을 싹 보링을 하면은 새 차처럼 변하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50년 써먹으면 여기 관절이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안 올라가. 무슨 질병이에요? 웬만하면 50년 써먹으면 그 병이 온다 그래서 50견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을 가도 안 낫는 50견도 많아요. 백투에덴 오면은 마사지 한 번 안 하고 지압 한 번 안 하고 디톡스만 가지고 여기 있는 독소 싹 뜯어 치웠더니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가 한 30년 돼서 덜커덩거리면 이상하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30년 써먹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번에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쪽 힐링센터에 있는 그 보일러를 제가 와서 바꿨으니까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8년은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맨날 놀리니까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놀리니까 터져버렸네 오늘. 터져버렸어요. 물이 막 줄줄 나와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러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몇 번씩 좀 이렇게 청소 좀 하면서 했으면 8년은 더 썼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60년, 70년 써먹었기 때문에 쌓인 독소 때문에 오는 질병이에요. 의학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노인성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보릭입니다.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짧은 한 주일이지만 이 디톡스의 메커니즘, 원리, 그리고 짧게 했지만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체험해 보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중간중간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살아가면서 최고의 무기를 하나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한 주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디톡스 할 때 자꾸 배고프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서 얼굴에서
흔한 미소가 감돌면서 돈 없어서 굶으면 피눈물이 난다니까요. 근데 여기 돈 없어서 지금 굶는 사람 하나도 없죠. 돈 내고 굶잖아요. 옛날 보릿고개 배고픈 거하고 질이 달라요. 감사하시면서 평생 묵은 독소 다 털어버리시고 집에 갈 때는 그저 날아서 집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